엄마 오늘은 오지 말아줘.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 6개월 만에 면회를 거부하는 기이한 부탁에 강은주 소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육군 제7기가 보병사단을 이끄는 투스타 장군이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저 걱정 많은 어머니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들 민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자신이 곧 군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과연 한 어머니의 모성애가 썩어빠진 군 조직을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시작 전에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새벽 5시 경기 북부 사단장 관사에 부엌에 따스한 불빛이 켜집니다. 강은주 소장이 정복을 벗고 앞치마를 두르며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6개월 만에 아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레어 잠을 이룰 수 없었던 것입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멸치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볶아가며 은주는 민호가 어릴 적 가장 좋아했던 반찬을 떠올립니다. 군대 음식이 얼마나 맛없을지 걱정되어 새벽부터 일어나 직접 도시락을 준비하는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민호와의 통화에서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게 됩니다. 평소보다 어색하게 들리는 목소리, 그리고 면회를 오지 말라는 기묘한 부탁. 은주는 핸드폰을 귀에 대고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민호야, 엄마가 도시락까지 다 준비했는데 왜 오지 말라는 거니?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민호의 대답은 더욱 어색합니다. 감기 기운이 있어서 면회가 어렵다고, 다음 주로 미뤄달라고 애원하듯 말하는 아들의 목소리에서 은주는 뭔가 숨기고 있다는 직감을 얻습니다. 부엌 창문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은주는 가슴 한편에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한 불안감을 떨쳐버리려 애씁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직감은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분명 민호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것이라는 확신이 점점 강해집니다. 도시락을 싸며 은주는 마음을 다잡습니다. 아들이 뭐라고 하든 오늘은 반드시 면회를 가야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오전 10시 해병대 제1연대 면회소 앞에 선 강은주의 표정은 어둡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도시락 보자기를 꼭 쥐고 접수대로 향하는 그녀의 걸음에는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강민호 일병과 면회 신청합니다. 하지만 면회 담당 하사의 대답은 예상했던 그대로입니다. 감기 몸살로 격리 중이라는 뻔한 거짓말. 은주의 눈빛이 차갑게 변합니다. 22년간 군 생활을 해온 그녀가 이런 핑계를 못 알아들을 리 없습니다. 그럼 도시락이라도 전해주시겠어요? 그런데 이마저도 거부당합니다. 격리 중인 병사에게는 외부 음식 반입이 불가능하다는 규정을 들먹이며 완강히 거절하는 하사. 은주는 이때 뒤편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시선을 느끼게 됩니다. 돌아보니 민철수 상사가 서 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명백한 경계심이 담겨 있었고 은주와 눈이 마주치자 급히 시선을 돌리며 자리를 피합니다. 이 모든 상황이 은주에게는 확실한 증거로 다가옵니다. 분명 민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면회소를 나서며 은주는 조용히 다짐합니다. 내일은 다른 방법을 써야겠다고, 그리고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입니다. 어머니의 직감이 발동한 이상 이 일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은주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민철수 상사의 얼굴에는 불안한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부대 정문 앞 작은 식당, 점심시간의 소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은주는 혼자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관심은 음식이 아니라 옆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대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다 왔다니까. 만약 투서라도 넣으면 어떡하냐.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민철수 상사의 목소리입니다.
함께 있는 송재혁 대대장의 대답도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미 늦었어. 흔적이 너무 많이 남았다고. 은주의 숟가락이 그릇 위에서 멈춥니다. 이들이 무언가를 은폐하려 한다는 것이 명백해진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가 바로 자신의 아들 민호와 연관되어 있다는 확신이 듭니다. 부모가 장군이라니 이거 정말 큰일 났다. 대화는 계속 이어집니다. 은주는 분노를 억누르며 조용히 귀를 기울입니다. 구타가 있었고 그것을 은폐하려 한다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식당을 나서는 은주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습니다. 이제는 의심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민호가 폭행을 당했고 이들이 그 사실을 숨기려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내 아들에게 손을 댔다고? 강은주 소장의 내면에서 어머니로서의 분노가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참고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서, 그리고 더 큰 반격을 준비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다음 날 오전 해병대 제1연대 면회소에 나타난 강은주의 모습은 전날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말끔한 정복 차림에 가슴에는 투스타 계급장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에서는 한치의 망설임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접수대로 다가간 은주는 조용히 자신의 명패를 탁자 위에 올려놓습니다. 육군 제7기갑 보병사단장 강은주 소장이라고 새겨진 명패를 본 면회 담당 하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합니다. 저는 육군 제7기갑 보병사단장 강은주 소장입니다. 제 아들 강민호 일병과의 면회를 요청합니다. 침착하지만 위압적인 목소리가 면회소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하사는 당황한 나머지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고 급히 내선 전화를 들어 어디론가 보고를 올립니다. 뒤편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민철수 상사의 얼굴에는 공포가 역력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저 걱정 많은 어머니 정도로 여겼던 여인이 실제로는 투스타 장군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곧이어 송재혁 대대장이 급히 나타납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고 은주를 마주하는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소장님, 이런 식으로 오시면 면회가 불가능한 명확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은주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하지만 그 속에 담긴 위압감은 대대장조차 주눅들게 만듭니다. 면회소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고 모든 이들이 숨죽인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할 곳은 없습니다. 면회실 문이 열리고 민호가 나타난 순간 강은주의 세상이 무너져 내립니다. 아들의 얼굴과 목에는 선명한 멍자국들이 있었고 입술 한쪽은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22년 군 생활을 해온 그녀가 보기에도 이것은 명백한 폭행의 흔적이었습니다. 민호야.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은주. 하지만 민호는 어머니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시선을 피합니다.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수치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그냥 훈련하다가 조금 다친 거야. 끝까지 거짓말로 버티려는 민호. 하지만 그의 떨리는 목소리와 회피하는 시선이 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은주는 천천히 아들에게 다가가며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훈련이라면 왜 내 눈이 그렇게 떨리고 있니? 왜 엄마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는 거니? 민호의 어깨가 더욱 움츠러듭니다. 뒤편에서 지켜보고 있는 민철수 상사와 송재혁 대대장의 시선이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절대 말하지 말라는 무언의 협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다니까, 엄마. 걱정하지 마. 하지만 은주는 이미 모든 것을 파악한 상태입니다. 아들이 폭행을 당했고 지금도 협박받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어머니로서의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면회실을 감싸고 있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강은주 소장의 다음 행동을 모두가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면회실 문이 열리며 한 명의 병사가 들어옵니다. 오진수 이병, 21세의 어린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지만 분명하게 말합니다. 민호는 맞았습니다. 민철수 상사에게요. 면회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뒤편에 서 있던 민철수 상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고 송재혁 대대장이 급히 제지하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흘 전 밤 조 상사가 민호를 불러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습니다. 저희 모두 봤어요. 오진수의 증언이 이어지자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 용기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상훈 이병, 박성우 이병, 정민재 이병까지 모두가 비슷한 증언을 쏟아냅니다. 저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민호만이 아니라 다른 병사들도 계속 막고 있거든요. 강은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병사들의 증언을 듣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해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거대한 분노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고맙다, 용기 내줘서. 병사들을 향해 따뜻하게 말하는 은주. 하지만 민철수 상사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갑습니다. 상사님, 이제 해명할 시간입니다. 당황한 민철수는 부인하려 하지만 여러 병사들의 일치하는 증언 앞에서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송재혁 대대장 역시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는 것을 보며 당황해합니다. 면회실의 공기는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고 진실이 드러난 지금 강은주 소장의 다음 행동이 모든 이들의 운명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해병대 제1연대 회의실 긴급 소집된 간부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강은주 소장이 준비해온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으며 차분하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은폐하려 했던 모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병사들의 증언서, 민호의 상처 사진, 그리고 녹음된 간부들의 대화까지 은주가 단 하루 만에 수집한 증거들은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확실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말하는 해병대 정신입니까? 약한 부하를 괴롭히고 그것을 숨기는 것이 군인의 자세입니까? 회의실을 가득 채운 간부들은 아무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송재혁 대대장조차 고개를 숙인 채 침묵을 지킬 뿐입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오진수 어머니를 비롯한 피해자 부모들이 몰려듭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부모들의 울부짖음이 회의실을 가득 채웁니다. 은주는 이들을 진정시키며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저는 지금 국방부에 직접 연락하겠습니다. 그리고 군검찰에도 이 모든 자료를 넘기겠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누르는 은주. 그녀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집니다. 군은 명령으로 움직이지만 정의와 용기로 유지됩니다. 그 기본을 잃은 조직에는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이 순간 회의실에 있던 모든 이들이 깨닫게 됩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덮고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1년 후 서울 용산 국방부 혁신센터. 강은주 소장이 연단에 서서 전국의 장병들을 향해 연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1년간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부끄러운 과거를 인정하고 새로운 군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청중석에는 해병대 제1연대의 병사들도 앉아 있습니다. 오진수를 비롯해 그날 용기 있게 증언했던 병사들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넘쳐납니다. 진정한 강함은 약자를 괴롭히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동료를 지키고
옳지 않은 것에 맞서는 용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오고 은주는 청중석 한편에 앉아 있는 아들 민호를 바라봅니다. 이제 소위가 된 민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습니다. 연설이 끝난 후 모자는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민호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합니다. 엄마, 저도 이제 알 것 같아요. 진짜 군인은 약자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걸. 은주의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아들이 겪었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안도감, 그리고 아들이 올바른 군인으로 성장했다는 자부심이 가슴을 가득 채웁니다. 그래, 민호야. 엄마도 내가 자랑스럽다. 창밖으로는 따스한 봄볕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어둠을 걷어낸 후에 찾아온 희망의 빛처럼 모자의 미래도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군 전체를 바꾼 한 어머니의 용기, 그리고 그 용기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변화의 이야기가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